자신의 시간을 좀 갖고 나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정지훈의 내과학과 심리 정지훈입니다. 요즘에 누군가한테 뒤처질까봐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듣습니다. 인스타를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잘 되었다고 했을 때 나만 뭔가 뒤처져서 나중에 따라가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결론적으로는 계속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불행, 마음의 힘듦,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최 원장님, 네.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이 비교 때문에. 맞아요. 비교를 너무 많이 하시고 자기보다 남이 성공하는 거에 너무 꽂힌 나머지 네. 내가 너무 불안해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포모 증후군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 포모 증후군이 정확하게 뭘까요, 선생님? 우리 포모 증후군은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많이 보면서 네. 강남에 저 사람은 아파트를 샀대, 뭐 돈을 100억을 벌었대, 막 여러 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네.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자, 이러면서 계속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갉아먹는, 그래서 아주 감각적으로 이 불안감이 극대화돼서 힘들어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불안장애 한 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불안장애 한 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뭐 기질적인 부분도 있고 네. 환경적으로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못해서 남편이 실직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해가면서 느껴지는 이 감각적 불안감은 일반적인 불안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왜냐면은 일반적인 불안증은요, 본인이 어떤 환경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원인이 있는데, 포모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끊임없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네네.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불안증을 급증시키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불안증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 진짜 암 걸리십니다. 네, 암에 걸릴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도 많이 걸리시고요.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항상 뒤처진다는 자괴감이 자존감을 갖다 낮추면서 삶의 질을 너무 낮추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갖다가 우리가 포모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네. 그럼 박사님이 포모 증후군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생활에 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포모 증후군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는 유튜브를 보지 마셔야지. 보지 마세요. 자, 뉴스도 좀 긍정적인 거.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조금 관리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우리가 책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좀 생각할 시간, 전두엽이 발달할 수 있는 시간,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 또 메타인지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네. 책 같은 거를 보지 않으시고 유튜브에서 짤막하게 요점 정리하는 3분짜리 이런 거를 놓고 아, 나 책 한 권 읽었어. 이거 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들었을 뿐이지. 이렇게 책 읽는 것도 하지 않고 본인이 앞으로 가야 될 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어떤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너무 과하게 가다 보면 결국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뭐 개미 집단이라고 하나? 네. 이래서 우리가 기업을 사실 쫓아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책을 보고 또 노력을 하셔서 막 100억 매출 해갖고 이제 막 나오시면은 누군가는 100억이나 벌었는데 나는 도대체 뭘 했나? 이래갖고 또 막 그쪽으로 쫓아가세요. 그러면서 계속 괴리감을 느끼세요. 근데 이 가장 포모 증후군의 맹점은 본인은 몸은 움직이지 않고
정신만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한없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이런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3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조금 책을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고전을 많이 추천합니다. 근데 그 고전이 서양 고전이 있고 우리가 동양 고전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 고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한비자라든지 사마천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분들이 손자라든지 뭐 공자맹자는 당연하신 거고요. 이제 이렇게 사마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엄청 인내심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서 결국은 이루어내는, 그래서 복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한테 온다라는 어떤 선례를 남기시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동양 고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경영학 같은 거, 또 전략적인 거 할 때 우리가 삼국지도 우리가 병법으로만 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매일매일이 사실 싸움이고 전쟁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하고 격렬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럴 때 자신의 시간을 좀 갖고 나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양고전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증상을 갖다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네네. 그죠? 네. 구체적으로 적어서 좀 미래를 10년, 20년 계획도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상태가 힘들 때는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도 네, 도움이 많이 되죠. 감정일기 도움이 많이 되시죠? 엄청 도움이 돼요. 그 진짜 네. 스트레스 받았던 게 조금 완화되면서 네. 그냥 자신의 객관을 딱 통해가지고 아 이랬구나. 네. 좀 놓아지게 되더라고요. 또 쓰시면서 또 막 우세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네. 감정 소모도 막 돼요. 그러면 그게 그냥 운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던 거를 부교감신경 이렇게 물을 갖다 끼얹으면서 잡아줘서 우리가 적절하게 중화시키고 편해지는 게 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면 안 돼.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눈물을 닦으시는데 울고 싶을 때는 펑펑 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뇌가 진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사실은 비교의식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가 자신이거든요. 맞아요. 자신인데 이게 포모주군이라는 것이 올 수 있을 만큼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갉아먹고 자존감 떨어지고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온통 생활 자체나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결코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어떤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를 더 사랑하고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나밖에 없다라는 아주 소중한 존재로 한 분 한 분 소중하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소중하니까 자신 아껴주시고 비교하지 말고 애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굿소통 여러분 모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